대웅제약 주가 흐름 요즘 참 이상하죠?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과연 이 비만 치료 패치가 대웅제약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최신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리포트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36.7%나 늘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런데 결과는요. 발표 바로 다음에 주가가 5%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선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실적이 발표됐던 8월, 그때 나온 리포트들은 대웅제약을 어떻게 진단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리포트들은 한결같이 대웅제약이 가진 두 얼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회사를 막 끌고 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데이터가 그 두 얼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수출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매출이 26.7%나 성장했어요.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위이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클루는 약가이나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25.7%나 훅 줄었습니다. 이 두 제품의 너무나 다른 성적표가 투자 심리를 흔든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 리포트들은 두 가지 리스크를 더 짚었는데요. 하나는 야심차게 추진하던 나보타의 중국 허가 신청을 갑자기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메디톡스와의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겹치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고 그건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그 싸늘한 시선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7월 말에 14만 7천 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정도 지나서 10월 초에는 13만 2천 원대까지 쭉 미끄러졌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주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10월에 나온 최신 리포트가 주목한 새로운 소식 덕분에요. 바로 대웅제약이 연구개발, 즉 R&D 파이프라인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잠재력을 가진 이 소식,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GLP-1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임상 일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비만 치료 주사제 있잖아요. 그걸 주사 맞을 필요 없이 그냥 파스처럼 피부에 딱 붙이면 약물이 몸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드디어 임상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인 거죠. 이 개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게 그냥 아이디어나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임상 일상을 승인받았다는 점. 둘째,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환자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었다는 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8월 리포트가 지적했던 기존의 리스크, 그리고 10월에 새로 나타난 이 엄청난 잠재력, 이 둘을 한번 저울 위에 올려놓고 현재 대웅제약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딱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들, 그러니까 메디톡스 소송이나 팩스클루의 가격 압박, 중국 허가 지연 같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는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반등 카드들이 있습니다. 나보타의 탄탄한 해외 성장세, 그리고 비만 패치라는 아주 강력한 신무기, 여기에 이 모든 잠재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주가 수준까지요. 자, 이 리스크와 잠재력을 다 저울에 올려놓고 나서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석한 8월 리포트들이나 10월 최신 리포트나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목표 주가 21만 원을 딱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가가 13만 원대로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이 목표 주가를 계상해 보면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무려 58.7%에 달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R&D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주가와 기업의 본질 가치 사이의 거리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시장은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리스크에만 매몰돼서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나보타의 글로벌 성장과 비만 패치라는 미래 가치를 보면서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비만 패치라는 새로운 카드가 기존의 리스크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그 빛을 가리게 될까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시장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